안녕하세요. PRNDK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의 주제는 피로. 피로의 정체는 무엇이고, 피로감이라고 느끼는 것의 실체는 뭐고, 어떤 경우에 피로를 느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피로는 총량의 개념, 즉 정해진 양을 조금씩 빼서 쓰다가 고갈이 되면 피로감을 느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 그 속도 vs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소비가 되는 양, 에너지의 양, 그 속도, 그 두 속도 간의, 반대로 가는 그 두 속도 간의 상대 속도로 피로감이 정해진다. 음수로 가야겠죠. 그래야 에너지가 부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피곤한데, 힘든데, 이런 느낌이 오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가지 속도 중에 뭐지? 조금 더 궁금한 걸 나중에 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를 쓰는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저는 둘 다 재밌는데, 저 또한 결정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정 방법 짝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를 봐야 되는데 운전 중이라서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날짜를 볼 수 있었구나. 그래서 14일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쓰는 속도는 사실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에너지를 쓰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가, 혹은 어떤 활동들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가 혹은 양이 많은가,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아마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힘들겠죠. 머리를 많이 쓰거나 뭐 그래도 힘들겠죠.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조금 직관적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은, 일상이든 일적으로든 뭐 운동선수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몸을 많이,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잘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쓰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걸.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할 건 없고, 단지 간과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 실제로 몸을 많이 쓰는 분들도 실제로 현대인의 가장 큰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앉아서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거잖아요. 사무직들 특히, 혹은 학생들, 그쵸? 앉아서 있죠. 앉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합니다. 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중력을 이기고 서 있잖아요. 누워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서 있죠. 또 앉아 있는 거에 비해서는 서 있는 게 조금 더 힘을 많이 쓰겠죠. 그죠? 그리고 서 있는 거에 비해서는 걷는 거에 비해서는 뛰는 게, 그냥 뛰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무게를 들고 있는 게, 그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차츰차츰. 근데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안 쓰게 돼요. 에너지를 많이 안 쓰게 돼.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은 그럼 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지점을. 그럼 왜 만성 피로라는 개념이 생길까요? 직장인들에게. 그죠? 첫 번째 봐야 될 측면은 몸에서 가장 밀도 있게 에너지를 쓰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는 정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앉아서 운전을 하면서. 근데 지금 운전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순간에도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성대가 계속 떨리고 있고, 숨을 계속 그러면서도 숨을 쉬고 있고요. 제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도로 상황에 맞게 운전을 해야 되고, 신호도 봐야 되고, 이게 다 뇌가 몸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신호로서 전달이 돼야 돼요. 뇌에서 몸으로, 뇌에서 몸으로 다 신호가 가야 돼요. 손가락을 펴 라든지, 지금 입을 벌리면서 말을 해 라든지, 이거를 한국어 말고 영어로 해 라든지, 또 영어를 하면 또 조금 더 뇌에서 다른 부분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어를 하는 거랑, 그리고 한국어를 하는 거랑 또 다르게 뇌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쪽의 뇌가 활성화됐다가 저쪽의 뇌가 활성화됐다가, 그리고 어느 걸 쓸지를 결정하는 것조차, 이게 다 뇌에서 하나하나가 다 뇌 신경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 받아야 돼요. 신호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전기 신호입니다. 전기 신호로 갑니다. 미약한, 아주 약한. 근데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동원이 되죠. 그리고 그런 신경 전달 하나하나마다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마저 사실은 뇌가 다 하고 있거든요. 성적인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러니까 좌식 생활이 주인데,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은 일단 뇌가 차지하는 뇌의 활동량도 무시를 할 게 아니다. 살이 진짜 많이 빠졌을 때가 한두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능 준비할 때 딱 말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학 생활이었어요. 살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특히 초기에. 그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면 정말 소모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활동량을 간과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쓰는 속도를 또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 어떤 게 있냐면, 뇌 말고 다른 몸의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타고난 대사량, 대사율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외형을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말랐습니다. 말라 있어요.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십니다. 그래서 신체의 많은 세포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당분입니다. 그 당분을 내가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을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바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내가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합니다. 화력발전소처럼 이제 열이 발생해요.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지만 불이 나요. 그러니까 화력이지.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물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뭐 그걸로 만들지만 열 제어가 중요하죠. 원자력 발전소도 똑같습니다. 열이 발생해요. 첫째, 말랐고, 왜냐면 항상 잉여 당분을 태우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태우면서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분들 몸이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해요. 진짜. 안 먹어서 마른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손발이 찬 경우가 많은데, 그냥 대사율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말랐고 몸이 뜨거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많이 안 드셔주시면, 또 내가 많이 먹는다 안 먹는다는
다른 요소들로 정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뭐 내가 잉여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해서만 그 이유로만 배고픔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많이 안 먹는데 대사율이 높다 그러면 이게 그냥 있는 거 뽑아다 쓰면서 태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피로의 두 번째 측면, 에너지를 쓰는 속도, 어떤 경우에 커지는가를 알아봤어요. 뇌와 대사율 얘기를 했고요. 다음 편은 타고난 이유. 대사율은 좀 타고난 이유죠. 그거 말고 조금 더 행위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더 후천적인. 뭐 뇌도 좀 그런 거긴 한데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몸보다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제일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뇌와 대사율. 저는 항상 긴장되네. 들어가 볼게요. 안녕.